박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수어, 지, 교라는 네 글자로 중국 역사를 풀어보겠습니다. 수어지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압니다. 수어지교는 굉장히 막역한 사이, 보통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낼 때도 쓰는 말이 수어지교입니다. 그러나 수어지교의 유래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삼국지에 제갈량편이 있습니다. 우리 소설이 아니라 정사삼국지 제갈공명편에 보면 제갈공명을 여러 번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삼고초려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비가 그 젊은 제갈량한테 그런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이니까 관우와 장비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비한테 따지니까 그때 유비가 한 이야기가 바로 수어지교입니다. 내가 제갈공명을 얻은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그러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어지교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역사 속에서 4대부들이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군, 신, 동치 하는 국가입니다. 군주와 신하가 같이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4대부들이 자기가 벼슬을 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하 위 기임, 즉 천하를 자기의 임무로 삼는다. 이게 바로 4대부들의 목적이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군주와 같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전제 군주들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보통 밑에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마다 태평성세 또는 상당히 순탄한 상황을 보여줬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어지교입니다. 수어지교를 조금 넓게 해석하자면 군주와 신하 간의 최고의 파트너십, 이게 바로 수어지교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 그러면 바로 제환공과 관중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인 포수가를 통해서 제환공에게 발탁되는데요. 원래 제환공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제환공의 형의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환공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형이 죽는 바람에 이 관중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의 재능을 알게 된 제환공이 발탁을 했고 결국 제나라가 춘추 5패가 될 정도로 강성해졌던 것은 바로 관중과 제환공의 파트너십이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저희가 잘 아시는 강태공 이 이야기 있죠. 사실 강태공은 태공망 여상입니다. 이 태공망이 번개의 개울가에서 무려 70이 되도록 낚시를 했다. 이런 고사가 있는데요. 주무왕이 은나라, 즉 상나라의 주왕을 멸하고 주나라를 세울 때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태공망 여상입니다. 그래서 태공망과 주무왕의 관계도 바로 수어지교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후대로 내려오면 유명한 사례가 바로 당태종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본인이 성세를 잃어가면서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관정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조를 세우기 전까지는, 즉 당왕조를 세우기 전까지는 방현령의 공이 가장 컸다. 그러나 이렇게 태평성세를 열어가고 있는 것은 위증의 공이 가장 컸다. 내게 있어서 위증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가 한번 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죠. 위증은 당태종보다 20살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겠지만 군주와 신하로서는 최상의 파트너였습니다. 유비와 공명은 반대의 케이스죠. 유비가 공명보다 20살 이상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이 유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보면 유비는 항상 공명을 신하라기보다는 동등한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수어지교입니다.
사실 현대 정치에서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본인과 잘 파트너십이 되는 이러한 제2인자와 같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사회가 굉장히 순탄하게 굴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역사 속에서 수어지교는 유비와 공명의 고사를 통해서 나타났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또 부부관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요새는 뜻이 축소됐지만 예전에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최선의 파트너십을 수어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파트너십도 있습니다. 군주와 신하 사이에 너무너무 잘 짝짝꿍이 되지만 나라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남송의 첫 번째 황제였던 고종과 충신 악비를 죽였던 진회의 관계입니다. 고종 시대 때 재상을 끝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진회입니다. 이 고종과 진회는 서로 마음이 맞았는데요. 결국 남송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을 찾지 못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고종과 진회가 항상 평화를 외치면서 금나라에게 무릎을 꿇었던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송이 망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러한 기조가 계속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북송시대와 또 후대에 와서 명나라에 오면 신종이 있습니다. 즉 북송의 신종과 명나라 때 신종이 있는데 이때도 수어지교의 모델이 나타납니다. 북송 신종 때 가장 유명했던 재상,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안석입니다. 왕안석이 집권을 했을 때는 신종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왕안석이 신종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신종은 왕안석을 절대로 믿었고 왕안석의 개혁 정치를 강력하게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때 북송이 굉장히 쇠약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왕안석과 신종 사이의 파트너십이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시대를 한참 내려와 보면 명나라 때도 신종이 있는데요. 이 신종은 우리한테 만력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력제는 젊었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군대를 보내줬던 그런 황제입니다. 만력제는 10살쯤에 황제위에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친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렴 청정에 나섰는데요. 이 어머니도 정치의 정체도 모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 유명한 장거정이란 재상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이 장거정은 실제로 만력제를 가르쳤던 스승이었기 때문에 만력제와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나이 차는 수십 년 차이가 졌지만 이 장거정은 어린 황제지만 자기가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해가면서도 황제가 가야 할 길과 국가가 가야 할 길을 잘 끌고 갔고 개혁 정치를 이루어 갔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장거정은 사실 10여 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0여 년 정도 했을 때 만력 신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명나라가 잠시 부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중국 역사 속에서 훌륭한 군주와 훌륭한 신하가 거의 대등한 관계로, 즉 군신 동치의 관계로 역사를 끌고 가면 항상 쇠약한 나라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거나 강성했던 나라가 좀 더 태평생수를 이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수어지교라는 네 글자를 통해서 중국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